T타임즈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생존 AI 강의를 출시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젠스파크, 감마, 노트북 LM, 커서, 클로드, 빌더.io, 생산성 AI 툴에서 바이브 코딩까지 AI 툴의 대가 김덕풍 소장과 함께하는 실전, 실습형 생존 AI 강의. 자세한 사항은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제가 AI 칩을 F1 포뮬라 게임의 유사하거든요. F1 코스를 보면 다양한 코스들이 있고 막 복잡한 코스들이 있는데 모든 코너 케이스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 솔루션들이 잘 융합이 돼서 다 잘 달릴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제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코스를 밟아본 차이인 반면에 우리 NPU들은 잘 달리는 코스들도 있고 내려지는 코스들도 있는데 딱 지어보면 이제 효율이 더 좋은 거죠. 저희 칩이 지금은 한 100에서 한 200기 사이의 모델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대비해서 충분한 성능과 동시에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에 2만 장 정도의 칩을 양산할 계획인데 그 칩을 완판하고 NPU가 실제 상용화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톡. 오늘은 거절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지신 분입니다.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예. 제가 최근에 베트남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베트남을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베트남의 공직자들이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베트남에 진출할 것 같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제 베트남이나 또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반도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같은 이런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를 굉장히 또 보면 협력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관들과 또 정부나 또 회사들과 좀 긴밀히 협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분야나 이런 분야에 육성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협력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백 대표님은 올해 해외 출장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한국 체류가 더 많으셨습니까?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다니시면서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도 설명하고 투자 자금도 유치하고 뭐 이제 그런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오늘도 출장과 출장 사이에 딱 짬을 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셨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는지요? 아까 장관님도 베트남의 현지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반응을 보셨지만 사실 저희가 글로벌하게 가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이 레니게이드 또 우리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개발하는 갖고 나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양산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양산이라는 건 이제 모든 어떤 검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내년에만 저희가 그 한 2만 장 정도의 이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지금 확보하고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하게 저희 제품과 저희 칩의 장점을 엔비디아 같은 빅텍의 제품 대비해서 우리 칩의 장점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미 뭐 테스팅을 진행하거나 또 앞으로 테스팅을 진행할 그럴 계획을 지금 서로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TPU가 급 부상을 하면서 AI에 있어서 탈 GPU 현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백준호 대표가 그동안 레니게이드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 아성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NPU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구글 TPU는 지금 이미 이제 7세대 칩이 나왔고 말은 TPU라 했지만 NPU의 이제 일종이거든요. TPU의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이 엔비디아의 쿠다에 전혀 디펜던시 없이 제미나이급 되는 가장 강력한 모델을 훈련해내고 또 그거를 글로벌한 서비스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제미나이 3.0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또 그 뒤에 있었던 TPU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NPU 계열의 솔루션들이 그만큼 이제 고도화되는 걸 또 잘 증명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글의 어떤 TPU로 대변되는 NPU 계열들의 AI 반도체 칩한테는 오히려 이런 탈 GPU 현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기회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저는 언제나 AI 연산에 최적화된 AI NPU 계열의 반도체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커질 거라고 언제든지 예측을 해왔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도 거기에서 새로운 NPU 시장의 위너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한테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구글 TPU가 또 많은 분들께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너무 강해서 실제 고객들이 GPU 버리고 TPU로 가도 되나? 뭐 이런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을 싹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엔비디아의 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법령적인 소프트웨어 스택들의 장악력이 있고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성능도 다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고, 이제 NPU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소화하는 데는 기술이 발전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코어 기능들, 지금 TPU 같은 경우도 아마 GPU보다는 그 사용성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예를 들면 GPU보다 좀 불편한 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기술 개발의 수준이 이제는 그런 전이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소프트 스택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거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희가 LG AI라든지 저희 고객들이 저희 소프트웨어 스택을 평가했을 때 원래 사용하기 전에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하시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소프트 스택을 GPU 기반에서 우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체험하고 나신 다음에는 상당히 이게 사용성이 좋구나라는 걸 사용해 보시면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앞으로 추론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사 AI의 레니게이드를 써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가격, 또 전력 효율성, 또 성능, 이런 것들이라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AI 반도체가 원래 가속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AI 가속기 이야기할 땐 첫 번째는 성능 조건을 만족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I 서비스를 하는데 아마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독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너무 답변이 느리면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칩을 다른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비교할 때 F1 포뮬라 게임에 굉장히 고속으로 빨리 가는 자동차 게임의 유사하거든요. 엔지니어링의 특성이. 우선은 F1 게임 포뮬라에 갈 수 있는 차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만큼 빠른 차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효율. 그러니까 같이 돌았는데 누가 에너지를 적겠어. 그러니까 아니면 같은 에너지 배기통에 기름을 넣었는데 누가 그럼 더 빨리 가. 누가 더 엔진의 효율이 좋냐. 싸움이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GPU는 굳이 비유를 든다면 F1 코스를 보면 다양한 코스들이 있고 막 복잡한 코스들이 있는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속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얼티밋 퍼포먼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코너 케이스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 솔루션들이 잘 융합이 돼서 다 잘 달릴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제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코스를 밟아본 이런 차이인 반면에 우리 NPU들은 잘 달리는 코스들도 있고 어떨 때는 느려지는 코스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속도가 확보가 되면서 효율이 더 좋은 거죠. F1 비유 너무 좋았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NPU를 성능을 측정할 때 GPU하고 같은 척도로 비교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 포뮬라를 할 때도 우리가 배기량을 딱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600cc에서 누가 더 엔진이 더 빨라. 그렇게 비교하는 게 저는 그 엔진의 효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레니게이드가 가지고 있는 탑스라든지 저희의 나름 이제 차로 따지면 홀스파워가 있는데요. 홀스파워에서 동등한 GPU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성능을 잘 내고 또 뭐 효율이 좋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테크놀로지의 비교인데, 제품 관점에서 보면 GPU가 이거 저희보다 훨씬 더 배기량이 큰 차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절대 성능은 필요하고요. 또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워크로드를 큰 걸 요구하면 또 큰 배기량의 차가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엔진의 효율만 따진다면 결국 어떤 배기량당 누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가 조금 더 페어한 비교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GPU와 NPU 레니게이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 레니게이드는 충분한 성능과 그런 프론티어에 특히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워크로드들은 결국 가장 능력치가 뛰어난 AI 모델들을 저희들이 지금 타겟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모델들을 돌렸을 때 물론 저희 칩이 지금은 모델 사이즈로 따지면 소위 말해서 한 100에서 한 200B 사이의 모델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즈의 모델에서는 저희가 더 좋은 효율을 이미 엔비디아 대비해서 충분한 성능과 동시에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NPU 시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생태계의 최소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것만은 좀 한국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공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및 한국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AX 전환이 결국 AI 생태계가 자라고 AI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져야 저희 칩이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약간 이게 악순환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AI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보면 대부분 지금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같은 그런 글로벌 서비스의 AI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우리 칩의 시장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그 회사들의 서비스에 우리 칩이 들어가야지 우리 회사의 수요 시장이 이제 크게 확대되는 건데요. 결국 그런 글로벌 API AI 서비스에 우리 칩이 이제 반드시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인 속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생태계를 키우려면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는 지금 그런 모델들이 서비스화되고 그 서비스를 또 우리 국내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처음에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또 그거를 계속 수요를 확장하고 하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또 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분과의 일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인프라 및 기술 혁신 분야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브레인 전략이 나름의 이제 풀스택 전략인데요. 그 모델부터 해서 인프라까지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 AI 반도체를 이야기하자면 엔비디아도 있고 이런 빅텍 기업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낱개로 흩어지면 저는 스케일을 못 만들고 서로 다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나올 것 같고 결국 구글 TPU도 그 TPU라는 독립으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그 제미나이라는 모델과 그 구글 내에서 그걸 유기적으로 엮었기 때문에 예, TPU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가 풀스택으로 같이 이제 묶어서 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그런 위원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AI가 펄셉션 AI를 지나서 지금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가 이제 풀스택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풀스택으로 이제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퓨리오사 AI도 전략을 지금 그런 식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원래 저희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어쨌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특히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AI 칩 컴파일러라든지 저희가 런타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인하우스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최대한 우리 스콥에서 풀 스택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왔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일정 부분 상용화에 그러니까 LG의 AI 모델들도 상당히 그 고도화된 모델인데 그 모델이 LGI 팀이 이제 앞티마지에서 그거를 추론 서비스하는 데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풀스택으로 하는 게 그냥 하드웨어만 한다보다 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팀도 풀스택으로 역량을 갖춰야 되고 더 스콥이 훨씬 넓어지니까. 근데 반면에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이게 사업적으로 우리가 이걸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팀의 구조나 전략을 그렇게 짜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은 이제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더 큰 레벨의 이제 풀스택을 하려면 이제 모델 레벨로부터 해서 모든 유기적으로 이제 파트너들과 이거를 풀스택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처음에 이 메타가 조단위에 오파를 했어요.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베트남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각 나라별로 또 각 기업별로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풀스택을 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런 과정이 힘들지만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잘 해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성공한 제품을 만들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굉장히 임팩이 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컴퓨팅이 같이 붙어야지 정말 진정한 우리 풀스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독립적인 회사
회사로 계속 가는 게 좀. 최근 보도를 보면 메타가 구글의 TPU를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기사를 보면서 메타가 이래서 처음에 퓨리오사 AI를 M&A 하겠다고 덤볐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또 얼핏 들었어요. 우리 글로벌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모든 회사들이 저는 AI 컴퓨팅을 다 내재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구글의 어떤 TPU 같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그 중간에 상대가 개발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도 사용을 하는 그런 시도도 할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도가 너무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중기부 있을 때 대스타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어요. 사실 그런 거는 계속해서 하면 참 좋은 건데 왜냐하면 정부가 이 마당을 깔아주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대스타 프로그램을 해서 대기업의 자본과 실행력 그리고 스타트업의 기술력 이거를 엮어야 지금 풀스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원청 하청적인 구조가 익숙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그런 혁신에 더 적합한 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어떤 리소스와 벤처 기업들의 이런 혁신성을 합쳐야 저희도 좀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보시면은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서로 손잡는다든지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손잡고 있고 투자도 해주고 거기만 해도 생태계가 상당히 실리콘밸리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피지컬 AI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그동안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로봇, 드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피지컬 AI 영역이 점점 넓어질 텐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랄까? 이런 거 갖고 계세요? 피지컬 AI가 AI의 진화 단계로 보면 에이전틱 AI 3단계의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델들이 이제 결국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다양한 영역들에 저희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칩의 어떤 아키텍처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또 피지컬 AI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내부적인 로드맵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모델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GPU는 어느 정도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아예 안 돈다기보다는 그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챌린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피지컬 AI 모델들이 연산도 많이 사용하고 컴퓨팅의 리소스를 여전히 저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로봇이나 이런 데 가면 에너지 효율이 데이터 센터보다 크리티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배터리나 이런 걸로 동작하기 때문에 오래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GPU보다 이런 NPU 계열 솔루션들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드론, 자율주행 여기서 이제 NPU가 저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피지컬 AI, 그런 온디바이스 영역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영역들 다 합쳐서 NPU에 공존을 하겠지만 NPU의 전환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피지컬 AI 이런 영역들은 NPU가 조금 더 처음부터 좀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쭉 하시다 보면 이제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이제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장점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면 상당히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고 유럽은 고급 엔지니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인적 자원을 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굉장히 라켓 사이언스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좋은 인적 자원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R&D 관점에서의 협력을 유럽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엔이나 중동 국가들도 지금 오일 경제에서 AI 경제로의 전환을 하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라 함께 기술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어서 거긴 또 막강한 캐피탈이 있고 이걸 스케일할 수 있는 캐피탈들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의 어떤 장점들을 잘 어필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가적인 역량을 합쳐서 풀스택적인 그런 역량을 같이 가서 거기 설명을 하면 또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그런 에너지를 느끼셨겠지만 그게 또 이제 우수한 잠재 인력들이 있고 그 인력 양성에 뭐 굉장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거기 관점에서 보면 저희 같이 이런 완성된 AI 반도체라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엑스큐션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인적 자원들을 또 우리가 유럽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조금 더 트레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서로 협력 관계를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칩 개발에 뭐 우리 구글 TPU도 그 정도 솔루션하면 한 3,000명 정도의 인적 자원이 TPU에만 유관즙 등한 그 정도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레니게이드 만드는 데는 몇 사람이 붙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200명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제품이 확산되면 이제 우리 고급 인적 자원의 규모가 뭐 1,000명, 몇천 명 이런 규모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젊은 인적 자원들 빨리 흡수해줘야 되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도 R&D를 더 확충하면서 또 거기에서 같이 인프라를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내 풀스택 솔루션을 같이 만드는 그런 또 파트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의 목표라면? 2026년에는 레니게이드가 내년 1, 2월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니까요. 우리 칩을 글로벌하게 성공을 거두는 게 저희가 내년에 최소한 2만 장 정도의 칩을 양산할 계획인데 그 칩을 완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우리 솔루션이 TPU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NPU가 실제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한 해네요. 그럼 2만 장 생산하면 지금 2만 장 주문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우리 고객들도 있고 테스팅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한 2만 장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팔 수 있다. 또 시장 자체가 기업들의 AI 전환이 우리의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2026년에는 더 저희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도 글로벌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웅비하는 2026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의 테크톡, 오늘은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